황량한 모래 땅엔 어떤 생명들이 살아갈까? 큰 집게벌레가 쫓기고 있다. 도망자는 발이 보이지 않도록 뛰어야 한다. 네 발의 포식자는 팔자걸음이다. 표범장지뱀의 질주. 달리기로 못 당하면 숨어야 살아남는다. 빠른 발이 없으면 굵은 뒷다리로 뛰어 올라야 한다. 포식자와 도망자, 질주와 점프가 순식간이다. 뒷다리를 물었지만 놓쳤다. 다시 한 번의 기회. 먹잇감이 한 입에 들어간다. 포식자는 꼬리가 길고 몸에 동그란 표범 무늬가 뚜렷하다. 온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 모래 땅에 적응해 살아가는 멸종 위기종이다. 표범장지뱀 영역에 발을 디딘 공벌레. 표범장지뱀이 노려보지만 함정에 빠진다. 개미귀신이 모래폭탄을 쏜다. 모래는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늪이다. 먹잇감을 빼앗긴 표범장지뱀. 모래 언덕의 절대 강자지만 먹이를 독점할 수는 없다. 모래 함정에 어린 땅강아지가 걸려들었다. 풀잎에 매달려 있던 사마귀가 개미귀신의 먹이를 탐낸다. 사마귀가 앞다리로 잡아챈다. 밑에선 개미귀신이, 위에선 사마귀가 땅강아지를 끌어당긴다. 사마귀가 개미귀신의 먹이를 빼앗아 풀잎에서 먹는다. 개미귀신은 사마귀가 먹다 버린 땅강아지 앞다리에 만족해야 한다. 좁은 모래땅에도 먹이 사슬이 이어진다. 개미귀신의 먹이를 빼앗은 사마귀. 이번엔 표범장지뱀이 일격을 가한다.
모래 언덕의 질서는 표범 장지뱀이 주도한다. 신두리 4구. 표범 장지뱀이 살아가는 모래 언덕은 그리 넓지 않다. 육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양서 파충류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생물교사와 딸이 표범 장지뱀을 만나러 왔다. 표범 장지뱀은 작고 빨라 봐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살살 가볼까? 봐봐. 네가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어이구. 표범 장지뱀은 일광욕을 즐긴다. 갈비뼈를 펼쳐 햇볕 받는 면적을 넓힌다. 태양은 변온동물인 파충류의 소화와 생리작용을 돕는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렇게 다리 확 들고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땅이 너무 더운데 몸을 가까이 대면 뜨거워지나 몸이. 그걸 막으려고 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그늘로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지. 네. 그건 지금 사람하고 똑같이 시원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 지금 모래 파고 막 들어가잖아. 지금 들어갔지. 네. 지금 들어가고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땅을 파고 있어 지금. 네. 보여? 네. 그게 이제 덜 찾아서. 표범 장지뱀은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 날카로운 앞발로 모래를 헤치고 뒷발로 모래를 밀어내며 굴을 파간다. 모래 언덕은 표범 장지뱀의 사냥터이자 은신처다. 모래 땅은 쉽게 젖고 쉽게 마른다. 표범 장지뱀은 모래와 풀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풀은 너무 무성하지 않고 높이는 6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모래 언덕의 풀숲은 표범 장지뱀에겐 숲이다. 그늘과 먹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배가 불룩한 표범 장지뱀. 알을 품고 있다. 표범 장지뱀의 짝짓기는 격렬하다. 수컷이 암컷의 배를 물고 쫓아다닌다. 교미는 암컷을 문 채로 이뤄진다. 교미가 끝난 후에도 1시간 정도 암컷을 물고 있다가 놓아준다. 모래는 산란터다. 코벌은 산란을 위한 지하 터널을 파는 중이다. 곧 성충이 될 조롱박 먼지벌레. 번데기가 될 방을 찾고 있다. 모래에 만든 집은 부서지기가 쉽다. 비가 오고 나면 개미 귀신은 집을 신축한다. 개미 귀신은 큰 턱을 삽처럼 이용해 모래를 퍼낸다. 집 한 채는 20분 정도 지나면 완공된다.
나방 애벌레가 함정에 빠져들었다. 애벌레가 도망가자 개미 귀신이 뒤쫓아가 파고들며 모래를 퍼붓는다.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개미 귀신에게 꽁무니가 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모래 속은 표범장지뱀의 아지트다. 거미가 표범장지뱀의 시야에 들어왔다. 뒤쫓아가기 쉬운 거미는 손쉬운 상대다. 이번엔 긴 날개 여치. 덥석 물지 못해 놓치고 말았다. 표범장지뱀은 풀이나 나무를 타지 않는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있는 먹이는 낚아챈다. 섬서구 메뚜기를 잡은 표범장지뱀. 하지만 먹잇감을 가로채는 녀석이 있다. 모래 언덕의 사냥꾼 표범장지뱀. 하지만 작아도 함부로 잡지 못하는 녀석이 있다. 도둑개가 집게로 입을 물어 놓치고 만다. 표범장지뱀이 모래 언덕에 굴을 판다. 은신처 굴과는 다르게 깊이 들어간다. 산란을 위한 굴이다. 표범장지뱀은 모래 속 약 20cm 깊이에 서너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34일이 지나면 부화할 것이다. 2011년 여름, 신두리 사구는 젖은 땅과 마른 땅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햇살 좋은 날을 기다려온 표범장지뱀. 변온동물이어서 체온이 올라가야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표범장지뱀의 알은 어떻게 됐을까? 산란한 지 34일째. 새끼는 부화 시기가 되면 껍질을 녹이는 호르몬을 분비해 껍질을 찢고 나온다. 머리가 빠져나오기까지는 20여 분의 시간이 걸린다. 알껍질은 아직도 붙어 있다. 몸부림을 쳐
마침내 알껍질에서 빠져나오는 표범 장지배. 굴에서 나온 새끼 표범 장지뱀은 외모도 본능도 그대로 어미를 닮았다. 모래 언덕의 새로운 일원이 된 새끼 표범 장지뱀. 뜻밖의 새끼가 먹는 것은 조개 껍질이다. 표범 장지뱀이 조개 껍질을 먹는 것은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범 장지뱀은 움직이는 물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새끼가 먹잇감을 노린다. 물었다가 놓친 먹이. 사냥 본능은 타고났지만 아직 솜씨는 서툴다. 이번엔 더 작은 먹이를 노린다. 하지만 사냥은 쉽지 않다. 거미를 쫓는 새끼. 거미는 크지만 쫓아가기가 쉽다. 새끼는 거미의 다리를 집중 공략한다.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다. 표범 장지뱀은 위에서 강한 산성의 위액을 분비해 먹이를 소화한다. 거미를 삼키는 새끼. 사냥꾼의 본능은 타고난 것이다. 8월, 모래 언덕에는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작은 생명들에게 이슬은 우물이다. 일광욕 후의 물맛이어서 더욱 달콤할 수밖에 없다. 딱딱한 비늘로 덮여있는 파충류의 몸. 각질의 피부는 몸 안의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 성장을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한다. 머리에서부터 벗어지기 시작한 허물이 뒷다리에 걸려있다. 동그란 표범 무늬는 허물에도 남아있다. 야생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대처하며 살아간다. 비를 피하는 작은 생명들. 숲에선 풀잎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서로 무관한 것이 없다. 이끼 도롱뇽에게 폭우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기다.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끼도롱뇽은 계곡 옆 낙엽과 돌무더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김현태 선생은 장대비가 오는 날 바빠진다. 물난리를 피해 땅 위로 올라오는 이끼도롱뇽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엔 이끼도롱뇽 번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굴 속엔 어미와 어린 녀석이 있다. 이끼도롱뇽은 산란을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끼도롱뇽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6년 전이다. 이끼도롱뇽은 우리나라 양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폐가 아닌 피부 호흡을 한다. 야행성인 이끼도롱뇽은 시력이 좋지 않다. 가까이 있는 먹이를 강력한 혀로 잡아채는 방법으로 사냥한다. 잠깐의 비에도 계곡물은 쉽게 불어난다. 물을 피해 바위에 오르는 이끼도롱뇽. 헤엄을 치기 위한 발에 물갈퀴는 퇴화했고 바위를 타기 좋게 발가락 뼈가 발달해 있다. 봐봐, 이끼도롱뇽. 미끌미끌해? 조금 움직였지. 전국을 돌며 발품을 많이 팔았지만 김현태 선생은 이번 여름에도 이끼도롱뇽 번식의 단서는 찾지 못했다. 현장에서 많은 양서 파충류를 만나고 그들의 생활사를 조금씩 알아가는 데서 위안을 얻는다. 잘 잡네. 파충류에 관심이 많은 나영이는 누룩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누룩뱀은 독이 없기 때문이다. 쟤는 누룩뱀인데 몸이 전무늬가 점점점했지. 아까 살모사하고 다른 무늬 가지고 있잖아. 쟤는 독이 없고. 7, 8월은 누룩뱀의 산란 시기다. 누룩뱀은 산란 후 어미가 알을 지킨다. 굴에 물이 차면 어미가 몸을 말아 알을 집어 올린다. 어미의 보호 속에 40일이 지나면 누룩뱀 알은 부화한다. 모래 언덕에 폭풍이 몰아친다. 파도는 수많은 생명의 이동을 관장하고 바다의 모래를 육지로 전달한다. 신두리 사구의 모래는 파도와 바람의 합작품이다. 연난개는 모래 사이에 유기물을 섭취하고 순수한 모래는 구슬로 만들어 버린다. 바다 가까이에 있는 모래 언덕. 표범장지뱀은 물을 찾고 있다.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신 표범 장지뱀. 하지만 주변엔 천적이 많다. 급할 땐 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표범 장지뱀은 몸을 좌우로 흔들어 헤엄친다. 주로 뒷다리를 움직여 전진하고 앞다리는 방향을 잡는 데 이용한다. 태안반도 남단 바람 아래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표범 장지뱀의 최대 서식지다. 강원대 양서파 충류 실험실팀은 표범 장지뱀의 행동권을 무선 추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쪽에서 신호가 발신기의 무게는 0.3g. 표범 장지뱀의 영역은 얼마나 될까? 우선 추적 결과 수컷의 행동권 면적이 한 700제곱미터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은 가로 세로 한 25m 정도 행동권 면적이 그렇게 조그맣게 나온 거는 많이 놀라운 결과였고요. 표범 장지뱀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밥을 먹고 휴식을 하고 포식자한테 도망도 다니면서 표범 장지뱀의 몸무게는 불과 5g이다. 몸 길이는 6cm, 꼬리 길이는 8cm다. 81.2mm. 작고 가볍다. 모래사장 한켠의 작은 풀숲이 표범 장지뱀의 영역이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들의 발걸음 밑에 그들이 있다. 표범 장지뱀은 개발이 잦은 모래 해변에 살아 멸종과 공존의 기로에 서 있다. 사람들이 떠난 해변. 폭우가 모래 언덕을 덮쳤지만 표범 장지뱀은 다시 일어선다. 2억 5천만 년 전의 공룡처럼 모래 언덕을 달리는 표범 장지뱀. 그들의 질주는 계속돼야 한다.